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옆으로 밝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99년 황산 테러로 숨진 6살 고 김태환 군입니다. 공소시효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자 2년 전에 국회는 이른바 태환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태환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6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환이법,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 태환이법 시행 이후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가 이 태환이법의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태환이법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사형이 법정형의 살인죄 같은 경우에 기존의 공소시효가 25년이었는데 그 공소시효를 영구히 폐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리가 일명 태환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이 왜 생겼냐면요. 방금 전에 앵커가 설명하셨던 건 태환이 사건 때문인 건데 이 태환이라는 학생이 1999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대구에서 살고 있던 6살 어린인데 길 가던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황산 테러를 당해서 49일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진범은 잡히지 않았고요.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당시에 대구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 일단 공소시효를 조금 정지시켜 놓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합니다. 결국 이제 법원으로 하여금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재정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결국 기각이 됐고 결국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묵묵 맙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아니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범인을 못 잡는 게 말이 되냐라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폐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이른 겁니다. 태환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당시 태환군의 가족은 제2, 제3의 태환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떠난 태환이와 떠나보낸 우리 가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제도에 막혀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거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린 자식에게 나쁜 사람 잡아서 혼내주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쁜 사람 잡아서 혼내줄게.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태환이법이 만들어졌어도 태환군 사건에는 이 태환이법이 적용이 안 된 거죠.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할 당시에 이제 부칙에 어떤 조항을 넣냐면 이렇게 살인죄가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에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종결된 사건에다가 다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을 한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 태환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2015년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게 2015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국회에서 법사위 본회의 통과할 때 조금 더 일찍 심사를 했더라면 하다못해 정말 2015년 7월 초에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태환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아직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당시에 정치권이 너무나 좀 나태하게 이 사태를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태환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만약에 공소시효가 계속해서 유지됐다고 한다면은 미제로 남았을 사건들 가운데 해결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몇 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2년 12월에 서울 구로에 있었던 한 호프집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호프집 여주인이 50대 여주인이 살해된 채 카드하고 약간의 현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경찰이 수사를 해도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진 맥주병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한 3분의 1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미제 사건으로 결국은 손을 놓고 말게 됐는데, 태완이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에 이 서울경찰청의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이 2012년 이후에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은 지문 가지고도 충분히 누구의 지문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새로 개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범인을 특정해서 잡아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범인을 지난 5일 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들이대고 그랬더니 결국은 자신이 범행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해서 재판에 넘겨지는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예, 뭐 태완군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남긴 선물이 아닐까,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해결된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드들강이라고 전남 나주에 있는 그 강이 있는데, 거기서 여고생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2001년 2월 달에 우리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재작년, 작년 두 차례나 이걸 방영을 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19살 박모양의 그 몸에 그 성폭행당한 흔적이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거기서 그 범인을 밝힐 수 있는 DNA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39살 김모 씨를 이제 특정을 짓는데, 김모 씨가 어떻게 경찰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합의한 가운데 관계는 갖기는 했다. 그렇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끝까지 이제 부인을 하는데, 경찰이 이를 갖다가 번복할 만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박양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 때문에 태완이법이 없었다면은 2016년 2월 달에 끝날 사건인데,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의학 재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봐야 한다,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오니까 재판부가 이것을 토대로 지난 1월이었죠.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었으니까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박준영 변호사, 영화 재심의 주인공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기억이 나는데, 그 박준영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른바 양천 오거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도 200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국 이제 억울한 피의자가 경찰이 이제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해서 징역 10년에 선고받고, 전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네요. 예, 검찰이 이제 강압 수사 때문에 그렇게 허위 자백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결국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가 확정이 돼서 억울함은 벗었는데, 진범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범이 잡혔습니다. 근데 진범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아까 태완이보다 한 달 늦은 2015년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 예정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태완이법이 그 전에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이고, 이 사람도 진범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해결되는지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199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2016년 11월, 지난해 11월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드들강 살인사건 이기성 기자가 설명해드렸고, 용인 대학 교수 부인 살인사건, 갱티 고개 살인사건, 구로구 술집 살인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 태완군이 정말로 세상을 억울하게 떠나고 그로 인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 사건 해결에 역할을 한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떠난 태완군이 남긴 선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범이 긴급 체포됐다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태완이법 때문에 진범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 유가족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되죠.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재심 개시 결정도 불투명했고, 그리고 진범은 잡히지 않았겠죠.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장기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을 발족하게 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태안이법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강력범죄들에도 어떤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하는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법으로 만들어지면 가능합니까? 결국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전반적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전에는 공소시효 제일 긴 게 15년, 그러니까 살인도 15년이었거든요. 2007년 전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2007년에 25년은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살인죄는 폐지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공소시효가 제일 긴 건 2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폐지 대상으로 논의되는 게 역시 성범죄인 거죠. 특히 모든 성범죄가 안 되면 아동 성범죄만이라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끝까지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논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의 경우에 그 공소시효 폐지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가령 다른 강력범죄들 공소시효 얼핏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차등화돼 있습니까? 공소시효 그렇죠. 기간이? 그러니까 공소시효 같은 거는 법정형에 따라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5년이고요. 25년이고요. 그 다음 게 15년이 있고요. 이렇게 예. 단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이 법정에 되어 있는 것들이 살인 외에는 이제 강도 살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강간 살인 이런 부분들이 사형 무기징역 법정형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공소시효 25년짜리가 해당되는 거죠. 예. 강도치사라든지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그 부모님의 사연이 소개가 됐고 진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풀려나오고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폭력 범죄, 성범죄에 있어서도 공소시효를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스리랑카 사람이 어떤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런데 이미 뭐 특수강간이라 해도 15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는데요. 역시 가장 좌절감을 느낀 거는 10몇 년 동안 이 딸의 죽음 때문에 모든 그 일을 다 중단하고 이 범인을 쫓아서 나섰던 그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버님이 있었는데 10몇 년 동안 이 범인을 쫓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검찰이 항소를 거쳐서 증인도 이제 나중에 찾아내서 법원 그 재판정에 앉혔지만 결국은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 논의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방금 설명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범인이 눈앞에 있고 증거 조금만 더 보충하면 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진범을 알면서 잡지 못하는 그 억울한 사정은 충분히 가만히 대면서 동시에 또 법적인 안정성, 네, 네.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꼭 능사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했던 그 지난 2015년에 그 당시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더군다나 살인 같은 이렇게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론이 있었던 게 이제 그겁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게 되면 이게 이제 수사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고 어차피 공소시효가 없는데 조금 나중에 하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경찰들이 사건을 딱 맡았을 때 뭐 이렇게 신속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공소시효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공소시효가 예. 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네. 있고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편을 딱 펴면은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 하면서 첫 번째 드는 게 증거의 산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일? 증거가 흐트러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살인사건, 예전에 이제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흉기에 혈흔이 묻어 있는 건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혈흔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증거 가치가 예전보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야 20년 지난 다음에 20년 전에 발견된 칼 가지고 당신이 범인이지 여기 당신 지문이 나왔어 이게 맞느냐? 과연 그렇게 해서 진범을 잡을 수 있겠어?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고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워낙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DNA 분석 기법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20년 아니라 30년 전에 있었던 흔적 하나도 찾아내가지고 DNA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살인이라든지 아동 성폭행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끝까지 범인을 잡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들 사실은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공분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살인, 성폭행 이런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살인죄는 이미 폐지가 됐으니까 또 공소시효를 더 연장한다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공소시효와 관련한 태완이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에 가 있는 태완군도 현재 살인죄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잇따라 해결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